우리나라의 비밀번호가 이렇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만국 공통입니다. 맥도날드의 맥하이어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취약점이 발견돼서 6,400만 건의 구직 지원서가 유출이 되어서 여기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P 주소, 게다가 인공지능이랑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채팅 데이터까지 유출이 되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요. 다행스럽게도 이 정보를 보안연구원이 발견해냈어요. 요 취약점을. 그래서 해커가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유출이 된 건 아니고요. 보안 전문가가 요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고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요 취약점이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취약점을 어떻게 찾았고 어떤 취약점인지 요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이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이 다 고쳐지고 난 다음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 특히 정보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연구 블로그를 참고해서 이제 제가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돼요. 일단 어디에서 이 취약점이 발견되었는가? 바로 맥하이어라는 채용 플랫폼이래요. 그래서 이 맥하이어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입사 제안을 하면 먼저 이 올리비아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입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플랫폼인데, 연구자들이 이 맥하이어를 왜 취약점을 찾게 되었는가? 연구자들이 레딧을 돌아다녀. 뭐 일을 해야 됐는데 일을 하기 싫을 때, 보안 전문가들 특 일하기 싫을 때는 레딧을 돌아다닙니다. 레딧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상한 글을 본 거야. 바로 어떤 글을 봤냐면 이 레딧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맥하이어 챗봇 조금 이상합니다. 글을 올렸어. 아니, 지금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래. 근데 나는 지금 방금 들어가서 지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오케이. 다시 참고 이야기를 했어. 다시 참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똑같은 대답이 또 나와. 방금 내가 거기에서 했다고. 다시 이걸 또 이거를 3번, 4번 반복을 하는 거야. 이 사용자가 레딧에서 이걸 불만을 토로해.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이거 인공지능에 혹시 결함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요 인공지능의 취약점을 찾아보려고 지원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연구원들이 심심해서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에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뭐 이런 인성 테스트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인성 테스트를 다 하고 올리비아랑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다행히도 최종 승인은 그쪽 식당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해주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최종 승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중에 이 보안 전문가들의 특징이 있어. 클릭하면 안 되는 것들 클릭해보기, 이상한 거 둘러보기, 소스 코드 보기, 이런 거 있죠. 혹시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둘러보는데, 야, 이거 보면 안 될 걸 봤어. 바로 무엇을 봤냐? 여기를, 이 챗봇을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던 거야.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뭐냐면, 맥도날드의 점주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누가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사이트였어.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이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점주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별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 로그인 창을 보고 에라 모르겠다. 아이디를 123456이라고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봤대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라고 입력했냐? 비밀번호를
123456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 123456, 비밀번호 123456 하고 엔터를 눌러보니까 뭐지? 왜 되지? 로그인이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왜 로그인이 되는 거지? 자, 신기하게도 아이디가 123456, 비밀번호가 12345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잠깐만, 이게 뭐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비밀번호가 이렇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 만국 공통입니다. 자, 어쨌든 아이디 비밀번호가 요 상태니까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으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123456은 요거의 테스트 계정이었어. 그러니까 맥하이어를 개발한 paradox.ai의 개발자 계정이었던 거죠. 그냥 테스트 용도의 계정이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도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 중에서 테스트 지점이었어. 그러니까 레스토랑 정보도 테스트 정보였고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도 실제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테스트 지원자였습니다. 다행이었네. 테스트 계정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요거 어떻게 좀 더 못 파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테스트 계정으로 파봤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조금 둘러보다 보니까 요런 페이지가 존재하네. 바로 지원자가 챗봇이랑 대화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다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직접 개입해가지고 대화를 중간에 이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붙이냐 마냐 뭐 이런 정보들도 볼 수 있고,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개인정보들을 여기서 열람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어라? 이상한 요청이 있네. 바로 무엇이었냐? 어쨌든 여기도 이 지원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요청이 있을 거잖아요. 요 정보가 갑자기 띵 하고 나온 거 아니겠죠? 요 요청을 불러오기 위한 요런 API를 발견한 거야. 자,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원자 정보 가져와 ID, read ID는 하고 무슨 값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잠깐만 혹시 이거 1 줄여볼까? 줄여가지고 보내보니까 세상에 마상에 다른 지원자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서버에서 오더래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6만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6400만 건인데 지금 1씩 줄이면 지원자 정보가 하나씩 오는 거죠. 오호. 이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요런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다수 유출이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계정이 유출되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거 테스트 계정이니까 안전하지. 이거 진짜 직원들, 진짜 지원자들의 정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을 했다면 천만의 말씀. 이 테스트 계정을 이용해서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모의 해킹을 나갔을 때 가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바로 보안 담당자들이 저한테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주는데 테스트 계정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테스트하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줘. 괜찮아요. 이거 테스트 계정이니까 이걸로 이거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혹시 모르죠. 그쵸? 이 계정을 이 계정을 제가 이용해서 모의 해킹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해커도 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렇게 주는 곳은 대부분 모의 해킹 끝나고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정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곳은 대부분 안 지웁니다. 관리 자체를 안 해. 이렇게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테스트 계정을 안 지워. 그러니까 모의 해킹이 끝나고 나서도 이 계정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해커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계정도 아니고 테스트 계정이라니까요. 이거는 테스트 계정 아니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테스트 계정으로 무조건 해킹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접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곳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계정일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주는 곳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이킹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테스트 계정을 발급을 받는 거예요. 모이킹 일 시작하기 전에. 계정을 받는 순간 사이즈가 나와요. 이번에는 파티구만? 야, 이번에는 CTF네?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있고, 어떤 곳은 진짜 비밀번호가, 와,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안을 조금 신경 쓰는 곳이구나,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다, 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도 웹 개발이나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테스트 계정 어떻게 만들어요? 에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잖아,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들 때 테스트 계정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자, 만드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운영할 때는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이디가 테스트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생성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 하잖아요. 그때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라는 계정 만들 수 있는지 검색해보면 대부분 얘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면 놀랍게도 로그인이 되는 곳이 중간중간 보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는 해킹 기법 중에서 전문적으로 개싱 공격이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공격은 아닌데요. 개싱은 뭐냐면 guess, 추측하다 공격이거든요. 야, 근데 이 개싱 공격은 정말 이건 지식으로도 못 배워요. 이 개싱 공격은 연차, 이 짬에서 나옵니다.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해서 경력이 아니면 이 개싱 공격을 터득하지 못하는 그 궁극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개싱 공격은 정말 강력하고요. 그리고 정말 허무하게 뚫어버립니다. 은근히 이 개싱 공격을 통해서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특히 정보보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면 더욱더 그렇겠죠.